여러분 잘 쉬셨나요? 회계기초 12주차 2차 시가 되었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은 결산의 절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결산의 절차는 1단계 예비 절차. 예비 절차를 거쳐서 결산 정리분계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본 절차에 와서는 장부를 마감한다 그랬어요. 장부를 마감해서 드디어 세 번째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마지막 단계라 그랬죠. 보고서 작성에서는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거.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모든 과정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했을 때 첫 번째인 예비 절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에 잔액시산표. 자, 잔액을 표현한 겁니다. 기말 정리사항을 참고하여 기말 정리 분계를 하시오 라고 했어요. 아래의 시산표는 일부 계정만 썼다. 즉, 다 표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표시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잔액이니까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시산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현금은 80만원. 현금에 대해서는 할 게 없어요. 그죠?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이네. 결산 정리사항 정리하죠. 자, 당좌예금. 외상 매출금은 뭐와 연결돼 있죠? 대손충당금과 연결됐죠. 자,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으니까 얘 평가할 거예요. 가지급금. 해야 돼요. 그죠? 2월 상품. 지금 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2월 상품은 기초 재고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자, 2월 상품도 정리할 겁니다. 자, 소모품은 뭐라 그랬어요? 재고조사 통해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서 미사용한 부분만 자산 계정으로 넘겨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모품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건물은 그렇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감가상각해야죠. 자, 얘도 할 거고요. 인출금. 개인기업인가 봐요. 개인기업은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죠. 그래서 얘를 정리할 겁니다. 뭘로? 자본금에 대체할 거예요. 외상매입금 할 거 없어요. 가수금도 임시계정이니까 정리 좀 해주셔야 되고, 자, 외상매출금과 연결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고,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누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사항 봅니다. 첫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은 150만원이다. 3분법으로 하시오. 3분법으로 하라 했으니까 2월 상품으로 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상품 매출원가 이거 구하는 정리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이 나왔으니까 2월 상품은 기초라고 보고 기초에 대해서 어디로 넘겨요? 매입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00만원에 대해서는 차변에 매입으로 넘기고 대변에 2월 상품이 와야지 됩니다. 그래야 올해 상품 매입액으로 잡힙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건 다음 연도로 넘길 거죠. 다음 연도로 넘길 거니까 차변에 2월 상품이 오고요. 대변에 매입이 그만큼 빠져야 됩니다. 즉 상품의 금액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매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차변의 매입과 대변의 2월 상품. 대변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차변의 2월 상품, 대변의 매입해서 그 금액만큼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자,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변 금액이 있죠. 그럼 얘를 없애려면 그렇죠. 대변으로 오셔야 됩니다.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이 대변으로 갔어요. 손실이죠. 그래서 잡손실로 2만원 처리했습니다. 이거 원래 분계는 현금 과부족을 처음에 현금 과부족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 그죠? 자, 현금 과부족.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발생할 당시에. 그죠? 그랬을 때 이 현금 가부족을 기말에 반대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대변으로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잡손실로 처리했다. 즉 현금 가부족 차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정리한다? 잡손실로 정리한다. 자,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치는 16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단기매매 증권은 150만 원이다. 그럼 16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10만 원만큼, 그렇죠. 지금 당장 팔아도 공정가치는 160이니까 160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만큼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가격이 올랐어요. 즉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0만 원, 그리고 평가이익을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10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자, 그러면 3번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번엔 가지급금인가요? 아니죠. 여기 4번. 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 대손을 계상하다 그랬어요. 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는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계상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은? 자, 공식 적어 드릴게요. 매출채권 잔액,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뺀다 그랬어요? 안 뺀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저기 빼기 대손충당금.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매출채권 잔액에서 설정률을 곱해서 대손충당금을 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설정률 1%. 그러면 공 몇 개 지워요? 공 2개 지우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어요? 4만 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만? 만 원만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 원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차변에, 자, 대변에 대손충당금 만 원. 그래서 대손충당금 요거 만 원과 요거를 더하면 대손충당금이 기말 잔액에 얼마가 되냐?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도 설정했고요. 소모품의 미사용액. 자, 우리가 지금 소모품은 자산이죠. 자산 처리했다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미사용액을 분계하는 게 아니라 사용액만큼을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14만 원에서 미사용액이 4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쓴 거예요? 10만 원만큼 썼죠. 그래서 10만 원만큼 비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가 10만 원, 대변의 소모품 10만 원.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이 14만 원이 있었고 대변의 소모품이 10만 원 없어졌어요. 그럼 얼마만큼 남아요? 4만 원만큼 소모품으로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액을 비용 처리했다. 자, 6번. 건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정액법 공식 외우라 그랬죠?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내용연수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 잔존가액은 없대요. 그럼 뺄 거 없죠. 즉 1000만 원 나누기, 그렇죠, 20년. 자, 1000만 원 나누기 20년 하면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죠. 정액법은 금액이 같죠. 자, 이랬을 때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50만 원. 그런데 비용 처리했다고 다 써버리는 게 아니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모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이렇게. 이 감가상각 누계액에 건물이라는 이름을 써주는 이유는 원래는 여기 이렇게 해서 건물 이렇게 많이들 써요. 아니면 코드 번호를 쓰기도 합니다. 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잔액시산표에 쭉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건지 무슨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니까 건물
여기다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해놓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인출금, 가지급금, 가수금을 정리하는데 일단 가지급금은 뭐래요? 출장 여비 지급액. 그러면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죠? 가수금은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예요. 자, 외상대금을 회수했다라는 의미는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외상 매출금으로 해놨던 그 대금을 회수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편적으로 외상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 뭐 제품 이런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건물을 팔았는데 그거를 외상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상대금 하면은 재고자산의 대금,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회수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가수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럼 인출금은 그렇죠. 인출금은 자본금에 대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출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인출금이 차변에 45만 원이 있어요. 자, 인출금 없애려면 대변으로 가죠. 그래서 대변에 45만 원 일단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대체한다 그랬어요? 자본금에 대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금에 45만 원 이렇게 차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출금이 대변에, 그러니까 지금 인출금이 차변 잔액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대변에 인출금이 있다. 그러면 자본금에다 같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가지급금은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죠. 가지급금 얼마인가 보니까 15만 원이네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15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15만 원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을 제로 만들었어요. 0으로 만들었어요. 가수금은 얼마가 있냐? 100만 원. 자, 가수금은 대변에 있어요. 그럼 없애려면 차변으로 가야죠. 자, 가수금 차변으로 100만 원 왔고요. 대신 뭘 받은 거예요? 외상대금 회수 받은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분계 살펴봤고요. 자, 심화학습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 문제는 다음 거래를 분계하고 각 계정에 전개하시오 라고 써요. 전개하는 건 장부를 기록하라 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즉 손익계정 마감할 거예요. 5월 1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6개월분 1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6개월분을 받았어요. 5월 1일 날 6개월을 받았으면은 그렇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12월 31일 날 이자 미수분이라는 건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을 계상하는 거예요. 자, 당기분 이자 수익은 손익계정에 대체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자 미수분은 4만 원, 즉 미수 이자 또는 미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수 수익.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즉 아직 받지 않은 수익. 그러면 요 12만 원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손익에 대체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12만 원과 그다음에 여기 4만 원에 대해서 손익에 대체할 건데 자, 장부를 한번 볼게요. 5월 1일 날 이자 수익은 자, 자기 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변에 있죠. 그럼 요 금액을 어디다 갖다 써요? 대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대변에 쓰셨나요? 그런데 대변에 이자 수익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상대 계정을 쓰는 거예요. 전개할 때는 상대 계정은 뭐예요? 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 해서 5월 1일 날 현금 12만 원 이렇게 되면 5월 1일 날 이자를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현금 계정에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현금 계정 한번 써볼까요? 자, 현금. 자, 현금 계정은 현금이 지금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럼 여기 차변에 5월 1일 12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12만 원.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써져요. 자, 그러면 현금에 현금 이렇게 하면은
계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뭘 받은 건지. 현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 계정을 써주는 거예요. 상대 계정은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여기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자 수익. 칸이 넘어갔어요. 그죠? 네. 자, 여기 이자 수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변에 자기 금액을 쓰고 계정은 상대 계정을 쓴다 라는 거예요. 전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5월 1일자 했죠.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는 미수 수익만 있어요. 그럼 미수 수익입니다. 미수 이자 해도 되는데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가장 많이 쓰니까 미수 수익. 자, 자기 변은 차변이죠. 차변에 4만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이자 수익이어서 이자 수익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여기 이자 수익이 지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죠? 4만 원을 갖다 썼는데 상대 계정은 미수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상대 계정인 미수 수익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을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손익의 대체를 할 거예요. 대체를 한다라는 건 장부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하는 거죠.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마감을 할 건데 마감을 하려면 수익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대체시킬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손익인 거예요. 그걸 손익 대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손익을 대체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손익 대체 분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에 현금 12만 원과 4만 원을 해봤더니 얼마가 됐어요? 16만 원이에요. 이 16만 원만큼 몽땅 다 없애야 돼요. 없애니까 뭘로 했어요? 손익에 대체해서 16만 원 전체를 다 대체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체하고 나면 이자 수익의 잔액은 빵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 대체는 넘어가지 않게 완전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손익 대체 분계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재무제표를 즉 합계잔액, 그러니까 수정 후 정산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정 후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미수 수익은 이자 수익 요거 갖다 썼으니까 더 이상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미수 수익 계정을 찾아보니까 없지요. 그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은 내년도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은 내년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2월로 한 거예요. 얘는 손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차기 2월. 왜? 내년도에 미수 수익에 대해서 받게 되면은 걔를 이자 수익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기 2월로 4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1월 1일이 되면 전기 2월로 넘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손익계정에 16만 원이 모두 대체가 됐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이 됐습니다. 1월 1일에 대해서 미수 수익과 이자 수익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해놔야 돼요. 자, 얘는 또 다른 색으로 좀 복잡하죠. 자, 요 미수 수익과 이자 수익에 대해서 뭐를 해요? 수정 분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얘는 계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 분계를 합니다. 수정 분계. 자, 수정 분계를 하는데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해요? 1월 1일 날 차변의 이자 수익 요거만큼 반대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수정 분계는 반대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 분계. 왜? 계상이라는 건 아직 받지 않은 돈을
12월 말일 날 받았다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이 가정한 거를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전기에 즉 그러니까 1월 1일 날 얘를 반대 분계를 해놔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대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차변으로 오고 대변에 미수이자, 미수 수익이 대변으로 옵니다. 그럼 얘를 미수 수익이 대변에 왔으니까 여기 대변에 4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인 이자 수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차변에 있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 차변에 4만 원 기록해주고 상대 계정인 미수이자 또는 미수 수익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4만 원과 여기에 있던 4만 원이 서로 상계 처리가 되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전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임차료에 대한, 즉 비용에 대한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부의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11월 1일 당월분 사무실 임차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얘 분계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료 그리고 현금 10만 원. 그죠? 자, 얘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에 그렇죠. 전개해야죠. 자, 임차료 계정입니다. 임차료 계정에 자기 자리가 차변이니까 자기 자리에 10만 원 이렇게 갖다 썼어요. 그죠? 상대 계정은 현금이죠. 상대 계정 현금 갖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일 분계 끝났어요. 12월 31일 날 임차료 미지급분. 와, 줬어야 되는데 아직 못 줬대요. 그래서 뭘로? 미지급 임차료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계상하겠다는 거죠. 즉 올해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못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임차료로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10만 원, 미지급 임차료 10만 원. 얘를 또 전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10만원, 12월 31일에 10만원 차변에 기록을 했는데 상대 계정은 뭐였어요? 미지급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결산을 맞이했어요. 결산을 맞이했는데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대체했어요? 손익으로 모두 다 더해보니까 20만원, 20만원을 몽땅 다 손익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마감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분계를 해보니까 자, 손익 자기 변에 없앨려면 몽땅 다 대변으로 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20만원, 대체 분계인 손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지급 임차료는 뭐예요? 부채입니다. 부채.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자, 부채는 자기 변이 대변이니까 여기 대변에다 이렇게 기록했고 상대 계정 임차료였어요. 그래서 임차료 계정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죠? 더 이상 미지급 임차료가 결산 이후에 발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마감했습니다. 그죠? 차기 2월로 다음 연도로 넘겼어요. 넘기고 1월 1일 날 전기 2월로 부채는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2월이 대변에 왔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항상 결산에 계상한 거, 즉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를 비용으로 잡은 거죠. 그거를 뭐 한다 그랬어요? 수정분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수정분계는 반대 분계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색을 좀 바꿀까요? 네. 자, 계상한 것만큼만 이미 지급한 거는 수정분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상한 것만큼만 서로 반대 분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분계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미지급 임차료가 차변에 왔고 임차료가 대변에 왔어요. 그러면 임차료 계정을 보면 지금 대변이죠. 자, 대변에 10만 원. 그리고 미지급 임차료 상대 계정인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정리했고 미지급 임차료를 보니까
차변에 있어요. 그럼 자기 계정에는 차변에 발생하죠. 그리고 상대 계정인 임차료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제 전기 조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3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자, 10월 1일 날 사무실 보험료 6개월분을 6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분개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지금처럼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보험료 계정에, 그렇죠. 전기해야 되겠죠? 자, 보험료 차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60만원 기록되고 상대 계정인 현금 계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현금 계정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현금 계정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현금 계정 10월 1일 6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죠? 자기 계정이 지금 대변이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네. 그러면 상대 계정은 보험료. 보험료. 그래서 장부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거래를. 자, 보세요. 현금 계정에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대변에 기록된다는 건 돈이 나갔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뭘로 지급했냐 보니까 보험료로 지급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만 보더라도 거래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보험료 선급분이에요. 미리 준 거예요. 미리 줬죠. 미리 줬으니까 그렇죠. 선급보험료라는 계정을 써야 되죠. 즉 내년도분을 올해 지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만큼 좀 미리 줬냐? 30만 원만큼 미리 줬어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보험료 30, 대변의 보험료 30. 이 선급보험료는 여기 보시면 선급보험료에 자기 변은 차변이에요. 그래서 나도 차변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 계정은 보험료 계정했어요. 자, 선급보험료는 말 그대로 얘는 자산입니다.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준 돈이니까. 자산. 보험료는 비용이죠. 네. 비용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 대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장부는 대변에 기록하여. 색을 좀 바꿔볼까요, 또? 보험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상대 계정은 그렇죠. 선급보험료. 예, 상대 계정입니다. 요거 여기다 썼다고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비용은 더 이상 이제 내년으로 못 넘겨요. 그러니까 사용한 것만큼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손익에 대체할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 60만 원인데 대변에 선급보험료가 30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만? 그렇죠. 30만 원만큼만 손익에 대체합니다. 그죠? 손익에 대체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60만 원. 자, 그래서 차변의 손익이 30, 보험료가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수정분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얘에 대해서 수정분계하겠습니다. 수정분계라니까 서로 반대분계하면 되죠? 그래서 보험료는 차변으로 오고 선급보험료는 대변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정분계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안에 선급보험료 그만큼 없애줘야 되잖아요. 요거. 결산에 했던 거 요거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요거 분계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반대 분계가 일어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자산은 다음 연도로 넘기죠. 그래서 차기 2월로 넘깁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그렇죠. 전기로 받아야죠. 차기로 넘겼으니까 전기로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선거보험료 1월 1일 날 이렇게 수정 분개해 놓은 거 이거 그대로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